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12시 30분은 정치 논평의 브런치 타임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정치는 상식이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을 잘 쫓아다니고 계시다. 제가 오늘 유튜브만 하는 날이어서 아, 그래요? 예, 계속 보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신다고 하시고 또 식사하셨냐고 매번 물어보시는데 제가 네. 아침을 조금 든든하게 먹어서 예, 이제는 이제 저장해 놓고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 논평의 브런치 타임이다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먹고 그렇죠. 대화를 먹고 즐겁게 하면 된다. 많이 봐주시고 네. 댓글 달아주시고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네.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댓글 다 보거든요. 뭐 다 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은 네. 이 페이스 조절 하잖아요. 음.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반응이 온다 이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면 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네.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선물과 같은 소식 여러분께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을 매주 화요일 12시 30분 함께 하시는데요. 이번 주부터죠? 예. 네,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1시까지도 네,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늘 보고 싶어 하셔서요. 저희가 정치는 상식이다. 주 2회 방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유, 네. 벌써 또 하이파이브가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을 뵙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왔어요. 아,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아, 그럼요. 예, 너무 제가, 중요한 데인데. 네. 예,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방송 준비를 잘 하면서 네. 일주일에 2번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12시 반, 금요일은 1시. 네, 여러분 박수와 하이파이브 고맙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2번. 맞아요.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진짜 중요할 때니까 오늘 제가 이 소식부터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 김상욱 의원께서 오늘 그 CBS 라디오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김상욱 의원이 개인 생각을 하시니까 뭐 어떤 근거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접한 건 없고 시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오시긴 나오세요. 이제 그렇게 나오긴 나온다. 예, 그렇게 봐야죠. 근데 우리가 뭐 다음 주다, 이번 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뭔가 그 결정적인 이벤트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없어 보이고요. 입춘 지났잖아요. 네. 제가 입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랑 맞물려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입춘에 한동훈 대표 나누시고 이렇게 추위가 몰려왔어요. 글쎄. 훈훈한 바람 좀 불어주셔야 추위가 멀어질까 싶기도 하고. 네. 이제 이 뭐 쉽게 들으시라고 제가 입춘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사실은 어제가 입춘이었고, 그렇죠. 예, 오늘 윤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기일이다 오늘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잘 아시겠지만 이제 2시부터 시작되는데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사령관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인영 방첩 사령관 예, 또 곽종근, 네, 이진우. 이렇게 네. 이제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오늘 대통령이 저는 거의 나오시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과 그분들 간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대면하면서 네, 네. 그것을 어떻게 그게 이제 전개되는 그 그림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네. 예상을 하실 거고 그게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뜻을 좀 내포하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입춘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상식성이 있으니까. 네, 그 좋습니다. 그 김상욱 의원님 얘기 조금 더 이어서 가면 오늘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지금 조만간에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시당 위원장직을 강제로 밀려나가는 것을 당하게 된다. 뭐
나를 탄핵하겠다 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상욱 의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지역구 의원 처음 하고 당협위원장 하면서 울산 시당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선임에도 중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울산 지역은 강경 보수층이 좀 많은 곳이죠. 당원 구성도 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또 그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에 대한 그 소위 말해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왜냐 자주 보니까 그쵸. 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인데 네. 자주 보는데 목소리가 세다. 그리고 어떤 정치 성향이 김상욱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향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고독할 거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지금만이 의원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려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뭐 탄핵 제도가 없으니까 네. 뭐 의원직에는 별 문제 없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다음번 공천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그 지점. 예. 그다음에 당 안에서 거의 뭐 외톨이처럼 될 텐데. 그렇죠. 예. 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차원을 떠나서 김상욱 의원 본인이 참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고. 네,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글도 주시고 또 울산에 있는 위드훈이님들 좀 응원해 주세요. 이런 글도 주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을 지키는 것도 국민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들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인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윤 대통령이 물러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직후에 우리는 60일 내에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런 혼란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인용이 됐을 때 거기에 수긍을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감정이 경황이 될 거고, 그렇죠. 누군가 좀 이렇게 좀 탓할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뭔가 마녀 사냥할 예. 거리를 찾는다. 그럴 때 누구 때문에 이랬다. 뭐 이런 이제 프레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대선 준비하는 게 참 이게 이런 대선은 어렵다. 그쵸.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예.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서두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는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좀 보니까 동아일보에서는 그 101쪽에 달하는 전문을 공개를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쨌든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과 대치되는 내용들이 적시가 되어 있던데. 그렇죠. 전혀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서면으로 보는 거 하고 네. 실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동영상으로 우리가 접하는 거하고 이 피부에 느끼는 감각이 다를 겁니다. 진짜 다른 세상 얘기 같아요. 예.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을 갖고 이런 걸 한다고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2주 전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간의 문답 과정이 있었고 네.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많은 방송에서 계속 틀어줬단 말이에요. 녹화들 해서. 그렇죠. 자, 오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과의 문답 과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 대통령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실 거고 이 증인들은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럴 거고 그럼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변호인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뭐 증인을 압박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장면을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이냐. 뭐 누가 사실을 말하는 거냐 이런 판단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일을 수행했던 군인들, 장군들 그리고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대통령과 결론적으로는 말싸움하게 되는 상황. 이거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을 그렇죠. 국민들이 거의 생중계처럼 본다.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본 겁니다. 일단은 좀 뭐랄까요? 일단 드는 생각은 그 상황이 슬프다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와 그 밑에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 군인들의 최고 우두머리 수장들이 네가 시켰잖아, 내가 언제 시켰어, 네가 시켰잖아 이런 걸 본다? 아 이거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예, 예.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막 밀도 있게 집중해서 왔던 어떤 사람의 정신에서는 어떤 하나가 이탈이 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는 게 뭐냐면 더 세게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본인 생각과 다르게 가는 사람들하고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강경 보수층이 이제 조금씩 분열되잖아요. 네. 광화문파, 뭐 여의도파 이러면서 뭐 4군데서 집회를 한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는 거잖아요. 구속 전까지는 서부지법 가서 거기서 우리가 힘으로 보여주면은 이거 영장 기각된다. 뭐 트럼프가 취임하면 뭐 구하러 온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뭉쳤었다가 그랬죠. 현실이 뭐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체포를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못 막았죠. 구속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 정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본인하고 더 센 얘기하면서 조금 본인하고 생각 다른 사람을 공격하죠. 아 그러면서 더 이제 자가 발전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네.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의 발언이 달라질 경우에 이걸 바라보는 강경 보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까지 올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수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에 대한 뭐 지지율 네. 이런 것들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도 사실은 검찰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탄핵 심판에 가서 결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를 받는,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받는 홍장원 1차장은 그냥 본인의 주장대로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여인영 뭐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또 김용현 전 장관처럼 말을 바꾸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분들의 그 수사 과정에서의 발언들이 있잖아요. 자, 네네. 홍장원 그분은 이미 국회에서 굉장히 세게 발언하는 게 그러니까 방송이 작심 됐잖아요. 발언이라고 하죠. 작심 그 그분이 발언. 네. 그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본인 입장에서. 그 뭔가 딱 뇌리에 남게끔 정리를 잘 하셨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됩니까? 그런 일 하는 데 있습니다. 어디? 뭐 이러면서 뭐 평양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통령 저 좋아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임팩이 있는 그런 발언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윤 대통령과 대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윤 대통령 앞이라고 해서 뭐 다른 얘기할 상황은 안 되고 네. 사령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만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네. 김용현과의 관계에서도 지시받은 게 있고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하고 통화를 해서 뭐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명단을? 그쵸. 네. 그럼 이제 홍장원 증언에 의해서 여인영의 행위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기속이 돼서 윤 대통령과의 어떤 지시관계나 통화 내용에 대한 증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것과 다르게 한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런 확률은 전 적어 보인다. 예,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예. 본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총극 아닌 총극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2시에는 주요 증인들이 대거 참석을 하기 때문에 좀 기추가 주목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